앞에서 김재현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실리케이트가 하나의 이제 새로운 차세대 게이트 옥사이드로서 사용되는데요. 그거 외에 또 이제 그러니까 SiO2 말고도 알루미늄 옥사이드 자체도 이게 실리콘과의 계면이 워낙 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프늄 옥사이드나 그 다음에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이용해서요 라미네이트 형태로 적층을 하여서 그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조성에 따라서 적층을 하였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방방의 특성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일단 내용은 아까 다 김재현 선생님이 다 얘기를 다 해주셔서 앞에 인트로덕션은 뭐 자세히 설명할 것까지도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실리콘 모스펫을 가지고 이제 크게 작아짐에 따라서 이제 현재까지 반도체가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게이트 옥사이드 실리콘, 그러니까 SiO2 대신에 사용될 수 있는 게이트 옥사이드로서 어떤 문제들이 연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조합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CVD라는 공정이 있고 ALD라는 공정이 있는데요. 아까 그 두께를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가 워낙 얇아지기 때문에 그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ALD 공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ALD 공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전구체와 실험 정보 그리고 제 반응기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반도체 칩 내에서 게이트 옥사이드가 이제 반도체 크기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코스트 감소하고 스피드도 올라가고 이제 소비 전력도 작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게이트 옥사이드의 두께가 굉장히 낮아짐에 따라서 립시 커런트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소자의 오작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이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iO2를 사용했을 때는요, 그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서 리퀴드 커런트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크기를, 그러니까 하이펠 물질을 대체함에 따라서요, 같은 전기력 특성을 가지지만 두께를 예를 들어서 K값을 아까도 재현이 형이 말했듯이 10배 큰 K값을 가진 물질을 사용하면요, 그 두께를 10배를 하여도 같은 전기력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002년 델랩에서 연구된 내용에 따르면요, 현재는 SiO2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가 점점 작아지기에 따라서 K값이 8 또는 15 이상의 이와 같이 고유전 상수를 가지고 있는 게이트 옥사이드 물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연구된 게이트 옥사이드 물질이 어떠한 것이냐면요. 일단 이제 제가 사용하게 된 알루미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실리콘 계면과의 굉장히 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프늄 옥사이드와 지르코늄 옥사이드가 유전 상수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프늄 옥사이드나 지르코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온도에서 결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퀴드 측면에서는 안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은 리퀴드 측면을 보상하기 위해서 실리케이트나 알루미네이트를 이용하여서 어느 정도 K값이 높으면서 그 다음에 열적으로 안정한 광막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프늄 옥사이드의 높은 K값을 유지하면서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첨가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열적으로 안정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프늄 옥사이드의 높은 K, 약 20 가까이 되는 이러한 높은 다이렉트 컨스탄트 값을 사용하고요.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1050도에서까지 안정한 페이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웃포스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서로 교대로 적층을 하여서요. 높은 K값과 열적 안정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적의 조성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한 반응 메커니즘이 ALD인데요. ALD는 소스 A를 엮고 퍼지 후 한 층에 이제 흡착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화학 흡착을 유지한 상태에서 B소스를 여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요. 나머지 부산물을 제거하면서 원모레이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함을 통해서요, 두께를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ALD 같은 경우 ALD 윈도우가 아까도 앞에서 설명하셨듯이 약 100도씨나 50도씨 정도 되는데요. 이 같은 온도가 같이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둘 다 ALD 공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형식으로 해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전구체를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사용한 전구체는 이제 하프늄 아미도 전구체와 이제 물을 사용해서 하프늄 옥사이드를 증착하였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트리메틸 알루미늄을 이용하여서 알루미늄과 물을 이용해서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증착하였습니다. 이게 ALD 메커니즘인데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제 SM 조직그룹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하프늄 옥사이드와 물을 이용하여서 하프늄 OHD에 TDAH를 주입함에 따라서요. OHD와 아미노 그룹이 반응해서 이와 같은 그러니까 한 층의 화학 흡착층을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 외에 있는 물리 흡착층은 퍼즐을 통해서 제거하고요. 다시 물을 넣어서 위쪽에 붙어 있는 아미도기를 이제 다시 OH기로 다시 환원시켜줘서 이와 같은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써 하프늄 옥사이드 증착하고요. TMA 같은 경우는 매우 예전부터 알루미늄 옥사이드에 사용되는 ALD 공정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TMA 소스를 넣고 위와 같이 이제 OH기를 이제 물을 넣어서 다시 환원시켜주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것을 반복 수행하면서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공정 조건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일단 사이클 조성에 따른 시간은 이와 같이 충분히 ALD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하였고요. 이와 같이 제가 일단은 두께를 최대한 적게 넣으면서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적게 넣기 위해서 1대1을 기준으로 해서 하프늄이 많은 것과 적은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조성은 하프늄이 많으면서 알루미늄이 적지만 열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이쪽 편에 이제 하프늄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는 사이클에 대해서 열적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바르기인데요. 이와 같이 하프늄과 알루미늄, 물에 소스를 넣어서 하프늄 소스를 주입하고 퍼지 이후에 물 소스를 주입하고 다시 알루미늄 소스를 주입하고 퍼지, 그다음에 물 소스를 주입하고 이러한 형태로 하였고요. 뉴매틱 밸브는 밸브 컨트롤 시스템으로 조절하였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은 제가 증착한 방막의 조성이 어떤 건지 살펴보기 위해서 ICP를 이용하여서 하프늄과 알루미늄의 양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나타낸 것이 제가 이제 조성 컨트롤한 내용이고요. 이 지금 빨간 실선을 따르면 이 식에서 제가 생각했는데 하프늄 옥사이드와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넣었을 때 그 조성이 어떻게 되냐는 이제 하프늄 옥사이드, 알루미늄 옥사이드의 아토믹 퍼센트에 대해서 비례한다고 생각했고요. 이와 같은 수식을 생각해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방막 같은 경우는 덴시티가 벌크 덴시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한 값을 대입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ICP를 얻은 결과와 유사한 형태에 나타나는 이제 덴시티 값을 이용하여서요 형태를 나타내 보니까 거의 일치한 형태가 났고요. 그래서 제가 증착한 방막 중에서 하프늄이 어느 정도 좀 많은 쪽을 살펴보기 위해서 약 34%랑 52%, 68%에 대해서 우선 열정 안정성과 정지적 특성을 살펴보고요. 이후에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68%에 대해서 계면층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그럼 실리콘과의 계면층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 더 도입한 게 약 80%의 하프늄 옥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방막에 대해서 증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아까 정부치에서 보셨다시피 구조식에서 카본이나 질소가 함유될 수 있는데 이런 XPS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결과 전혀 카본이나 이제 질소가 나타나지 않아서 1% 이하의 함량이 그러니까 디텍트가 안 되는 정도로 불순물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열적 안정성을 살펴봤는데요. 알루미늄이 역시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약 600도, 800도, 1000도씨에서의 이제 RTA 산소 15초 랜딩을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다 아모포스페이스 유지하는데 약 68% 알루미늄 좀 30% 적은 방막에서만이 결정선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800도하고 1000도 사이가 너무 이제 어느 정도에서 열정 안정성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결정선이 생긴지 몰라서 900도씨를 추가 수행해 보았는데요. 900도씨까지 아모포스페이스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 약 68%인 방막에 대해서 900도씨와 1000도 사이에서 결정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AFM 사진을 통해서요 방막의 러프니스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여기 하프늄 옥사이드보다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아모포스페이스를 유지하는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인지 RLS 값이 낮아졌고요. 같은 조성에서 열 처리를 하였을 때 다소 높으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열 처리한 후에도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것을 비교했을 때도 RMS 값은 감소함을 통해서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열적으로 안정하고 그리고 방막의 러프니스가 굉장히 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 세 가지 방막에 대해서 정리적 특성한 커브인 CV 커브를 추출해 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약 68%의 값일 때 K 값이 약 13.92 가까이 아주 높은 값을 얻을 수 있었고요. 52%일 때 약 12.2, 그 다음에 34%일 때 약 10 정도의 K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하프늄 옥사이드의 프랩밴드 볼테이지가 약 마이너스 1V가 나타납니다. 근데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약 플러스 3V가 0.3V가 나타나는데 하프늄과 알루미늄의 조성에 따라서 프랩밴드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프늄 옥사이드를 방막 내에 하프늄 옥사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K 값이 커짐을 알 수 있었고요. 적절한 비율을 가지고 프랩밴드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0으로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RV 커브를 통해서 리퀴드 커런트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이때 방막 두께는 약 15나노로 하여서 좀 낮은 상태에서 EOT 값을 계산해보니까 약 4나노 정도 나타나는데 좀 다소 높지만 그래도 이때 리퀴드 커런트 값을 보면 이 위에 세 개는 에즈뎀인데요. 이때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역시 하프늄 옥사이드보다 리퀴드 측면은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때 68%에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제가 아까 열적으로 안정한 측면을 따졌을 때 그리고 K 값이 높은 측면을 봤을 때 68%의 방면에서 약 1.1 곱하기 10의 5승 정도, 마이너스 5승 정도의 값이 나타나는데 어넬링을 통해서 약 100분의 1 정도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68%가 높은 K값을 가지면서 900도씨까지 안정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900도씨에서 어넬링을 하여서 그러면 계면 특성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XPS를 통해서 뎁스 프로파일로 이제 베어 실리콘이 나타날 때까지 찍은 것 가운데 이제 한 부분인데요. 이와 같이 알루미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에즈뎀에서 열 처리를 하여도 계면층이 전혀 형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프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계면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피크를 분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면층으로 생길 수 있는 SiO2와 그 다음에 실리케이트 방막 계면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SiO2가 나타나는 약 103.5도와 5 일렉트론 볼트와 실리케이트는 이 조성에 따라서 범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브로드한데 어느 정도 실리케이트 안에 피크가 나타남을 통해서 계면층이 SiO2와 실리케이트 두 가지 형태로 같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계면층이 없는 형태를, 그러니까 알루미늄 옥사이드 더 첨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계면층을 없애고자 약 68% 수용했을 때는 그 값이 매우 작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외에 지금 이거는 실리콘에 대한 XPS 결과인데요. 알루미늄이나 하프늄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매우 안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80%에 대해서 한 번 더 수용해보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실리콘 옆에 이와 같이 계면층이 형성됐고 이것은 대부분 SiO2라고 생각되는 형태의 계면층을 유지하고 그 외에도 실리케이트가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일단 조성에 따라서 K값을 조정을 하였고요. 그때 K값이 이제 어느 정도 열정 안정성 900도씨에서 1000도 사이에서 결정성이 일어나지만 높은 열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K값을 얻을 수 있는 방막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녹색 칠은 문헌에 나와 있는 칠로서요. 하프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400도씨고 알루미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약 1500도에서 결정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낸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측정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프늄 옥사이드를 통해서 K값을 증가시키고요.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통해서 열적인 안정성을 가진 방막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요. 제 ALD 공정은 225도씨에서 수용하는데요. 기존의 하프늄 옥사이드 키우는 방법으로 하프늄 클로라이드랑 물을 이용하는데요. 이 공정 같은 경우는 약 300도에서 400도씨 가까이 되는 온도인데
그 증차 공정 온도를 낮출 수 있었다는 특징을 장점을 얻게 되었고요. 일단은 제가 열적으로 900도씨까지 안정하면서 약 14에 가까운 K값을 얻을 수 있었던 조성이 약 68%의 합분율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그때 달력기 살펴보면 불순물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N과 C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아모포스한 케이스를 900도씨에서 어느 할 때까지도 유지하였고요. 그 다음에 K값은 어느 정도 높았고 계면층은 굉장히 무시할 정도로 좀 작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